신명여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수업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돼서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이고요. 또 혹은 수업이 좀 부족했거나 내가 좀 수업 시간에 잘 못 들었거나 하는 친구들이 복습 차원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겠습니다. 먼저 곧바로 이어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면 신라가 동요하다라는 4번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이전 진도는 이미 수업 시간에 이미 찍어 놓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4페이지에 4번 신라가 동요하다, 그 다음에 후삼국으로 분열되다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분열되다는 신라 하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이냐? 신라 하대는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는 왕위 쟁탈전이 심화된다. 따라서 왕이 계속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정신이 없을 거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약화될 겁니다. 이 틈을 타서 누가 등장한다? 호족이 등장을 한다. 호족이 등장을 하면서 이 호족들이 지방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호족들을 도와서 호족들이 육두품과 함께 손을 잡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선종을 받아들이면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호족 2명, 추후에 이제 후고구려를 만들고 후 백제를 만드는 요 세력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후고구려는 궁예라고 하는 사람과 후백제는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궁예 같은 경우는 어디에 털을 잡다? 송악이라는 곳에 털을 잡고 나중에 개경 부근에서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견훤 같은 경우는 전주, 지금의 완산주 지역에서 이제 털을 잡고 후백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렇게 호족 세력을 이제 규합을 해서 육두품과 선종이라는 정치적 사상을, 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후 고구려 후 백제,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고려로 통일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5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발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발해를 건국한 인물은 대조영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한 인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해에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발해는 뭘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여러 근거가 있는데요.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게 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에서 봐야 될 건 무왕인데, 무왕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로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합니다. 영토 확장. 자, 영토를 확장한다는 건 전쟁을 한다라는 소리죠. 누구랑 전쟁을 하냐? 바로 당과의 전쟁입니다. 당나라를 계속 공격을 해요. 당의 산둥 지역을 공격하면서 영토를 점점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자, 그랬던 무왕 다음에 즉위하는 문왕은요, 무왕보다는 좀 더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왕 같은 경우는 여러 발해의 제도를 정비한다. 요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해에서 이제 선왕이 제일 중요한데요. 선왕 같은 경우는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성기로 끌어낸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디? 발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의 통치제도 정비를 한번 살펴보면요. 발해는 어떻게 통치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발해는 삼성 육부제로 운영이 되었다. 자, 삼성육부가 어디서 온 제도냐면요. 당나라에서 온 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에서 영향을 받아서 삼성 6부를 만들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계속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다가 이제 문왕 때 좋아지게 되고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발해 입장에서는 뭔가 이걸 발해스럽게 발해 독자적인 어떤 형태로 좀 바꾸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 6부 같은 경우를 다 발해의 독자적인 형태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바로 두 가지 부분에서 독자적인 운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독자적인 운영. 독자적인 운영.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좌우사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중간에 왕 다음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 그래서 삼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좌사정, 우사정 해가지고 삼성 6부에서 6부를 이 세 개씩 묶어서 두 개로 이원화해서 우리가 나눠놨다라는 게 바로 독자적인 형태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6부의 명칭을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 스타일로 유교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거기 가로치면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당나라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고요. 충부, 인부, 이부, 지부, 예부, 신부 이거는 발에서 독자적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맨 꼭대기에 충 보이죠? 충.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충이고 효였다. 그래서 유교식 명칭을 가져와서 충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것으로 보아 발해가 당의 제도를 독자적으로 수용했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발해를 정리해 봤습니다.